2022년 올해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증권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 판단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 보면 올해 결정적 오판은 고개 숙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나왔습니다. 국내의 증권회사 중에 신영증권이라는 곳에서 2022년 나의 실수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어요. 중순부터 계획을 해서 시니어 연구원 10명이 집필을 했습니다. 올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예측도 해석도 너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 시니어급 애널리스트들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강도와 주가 급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자기 방송을 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그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2022년도가 이렇게 하락장이 올 줄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실수 보고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나의 실수 보고서 주요 내용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중국의 자존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또 한 분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전쟁과 긴축에서 나타날 영풍을 간과했다. 사실 올 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그것을 예측을 했겠습니까? 또 과거 사례에 기반한 전망의 한계를 절감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도 올해 2022년 말에 S&P 500 기준으로 5,200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만 해도 3,849, 3,900 직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사를 봅니다. 테슬라 TQQQ에 7조 담았는데 수익률 마이너스 80% 곡소리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1년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탑 5예요. 항상 우리가 봐왔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 두 종목이죠. TQQQ, SOXL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률을 보면 보통 70%, 80몇 %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죠. 이것은 연초에 매수를 하고 현재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준입니다. 1월 3일 날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전혀 매수를 안 했을 때 그때의 하락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레버리지 이외의 종목들 보면 레버리지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종목을 보면 계속 매달 월급을 받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 하락폭은 아닙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가장 꼭지에서 매수하고 더 이상 매수 안 하신 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지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수익률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수익률은 현재 몇 %입니까? 순매수 상위 12종목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테슬라 주가 3분의 1 토막까지 났죠. 올해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이 기대 결국 꺾이면서 레버리지 투자에 활용된 자금 절반 이상이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30일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연간 1월 3일에서 12월 28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에요. 월등히 테슬라입니다.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성과, 특히 근래에 들어서 참혹하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 기간에 399.9달러, 400달러에서 121달러, 69.54%, 약 70%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이 6,700억 달러 이상 줄었어요. 세계 시총 5위에서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다만 투자자들은 테슬라 반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 그러죠. 이 오너 리스크, 수요 감소 등의 우려로 테슬라 주가가 37% 하락한 12월에만
1억 5천 달러를 추가로 또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종목 나스닥 100 지수 3배 레버리지죠. TQQQ. 순매수 규모가 27억 달러예요. 약 3조 4천억. 테슬라에 버금갑니다. 테슬라와 TQQQ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두 종목만 해도 6조, 7조 원 가까이 이르는 금액입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이 리스크 요인에 짓눌린 이 TQQQ 주가 하락폭 80%예요. 그러나 연초에 매수하고 지금까지 매수 안 했다면 마이너스 80%지만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해왔다 그러면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계 투자은행들의 이 낙관적 이 전망에 지수 하락이 이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세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빠짐없이 TQQQ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위권의 이름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현재 이 5종목은 올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항상 올라있는 이름들입니다. 또 하나가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SOXL. SOXL을 16억 3,500원어치 사들였어요. 이것 또한 수익률이 TQQ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큽니다. 연초에 7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10달러 아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이 업황 역시 연초 전망과 달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밖에도 순매수 10위권에 든 단일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이온큐라는 모두 기술주 종목이었어요. 이들 중에서 보면 애플 주가 하락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약 3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개별 종목의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ETF는 중간입니다. 50%라 그러면 그 위에 1등, 2등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뭐 아마존, 또 뭐 애플 이러한 종목들. 또 그 밑에 9등, 10등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ETF 종목은 통틀어서 안전하게 중간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의 장점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의 단점, 허점,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무엇이죠? ETF 투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 안전한 ETF도 2022년도에는 10,000원에 시작한 종목들이 지금 8,000원대가 수두룩한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실망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장기 투자의 면모는 정말 이렇게 싼 기간에 부지런히 앞으로 바닥을 치고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길어야 지금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잘 지내왔죠. 앞으로 1년, 나머지 1년 동안에 이 싼 가격을 부지런히 모아가는 그러한 좋은 해안을 가지고 1년을 살아왔듯이 앞으로 나머지 1년을 우리가 잘 버틴다면 나중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